지금부터 증언할 대상이 되는 이상한 사건들은 2024년 대한민국 천안 아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가 100만 미만이지만 10개가 훌쩍 넘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 외에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충청남도의 한 도시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천안과 아산 두 도시죠. 하지만 천안 아산은 KTX역을 중심으로 문화, 교육, 의료시설 등을 공유하는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천안 아산을 하나의 도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심인 천안 아산역은 여러 도시로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리적인 역을 넘어서 주민들의 일상과 열망이 모여드는 교차로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도시를 이해하는 편리한 방법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이 도시에서는 그 모든 것이 뜨거우면서도 때로는 미지근하게 이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지루함을 여러 습관으로 벗어나려 애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건 언제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죠. 물론 소소한 즐거움에 관한 취미도 갖고 있어서 가십거리, 영화, 그리고 사랑하기도 좋아합니다. 그들은 일정한 시간에 카페에 모여 앉기도 하고 늘 같은 길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일단 습관을 들이고 나면 하루하루를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이런 습관들을 부추기는 만큼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무질서라는 걸 모르니까. 특별한 볼거리도 영혼도 없는 이 도시는 편안해 보일 수밖에 없고 결국 사람들은 그 편안함에 취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곳 사람들은 그해 봄에 발생한 소동들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심각한 사건들의 첫 조짐이라는 걸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조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이 진실임을 인정해줄 수 있는 증인 수만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4월 16일) 아침 나는 진찬시를 나오다 계단 한복판에서 죽어있는 쥐 한 마리와 부딪혔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수위 이현숙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선생님! 예. 저기 2층 계단에 쥐가 죽어있어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제가 있는 한 이 건물 안에는 절대로 쥐가 있을 리가 없어요. 에헤이, 누가 밖에서 가져다 놓은 거겠죠. 괘씸한 장난일 거예요. 같은 날 저녁 나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커다란 쥐 한 마리가 털이 잔뜩 젖은 채 비틀거리며 불쑥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쥐는 멈춰서서 몸의 균형을 잡는 듯 하더니 나를 향해 달려오다가 또다시 멈추어 섰고 작은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다가 결국 피를 토하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나는 쥐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놈이 피를 토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 어떤 미친놈들이 죽은 쥐를 3마리씩이나 복도 한복판에 버리고 갔어요. 쥐들이 피투성이인 걸 보면 아무래도 엄청나게 큰 쥐도치로 잡은 것 같아요. 이현숙은 한동안 진찰실 문턱에 서서 범인들이 혹시나 비웃듯이 낄낄대며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내가 꼭 잡고 말 겁니다. 1년째 병석에 누워있던 나의 아내는 오늘 어느 물과 산을 볼 수 있는 이곳보다 더 편안한 곳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석이 뚜렷한 얼굴이지만 나에게는 청춘 시절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다른 모든 생각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미소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어때? 좋아 보여? 좋아. 내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너무 소홀해서 미안해. 당신이 다시 돌아올 때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그때 우리 새 출발하자. 좋아. 우리 그때 새 출발해. 이수연. 수연아.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발 몸 조심해.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선생님.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 예. 혹시 어젯밤에 집에 보셨나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제가 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이 함부로 가져다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곧 죽은 이들이 사방에서 발견되기 시작했고 온 동네가 지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오후 진찰이 시작될 무렵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우진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 서울 ABS 기자 민우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들렸는데 안 계셔서 다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취재를 하고 있어서요. 이 도시가 인구수 대비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실태에 관한 기사거리를 좀 얻으려고요. 선생님께서 취재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취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등 건강 반응들이 좋지 않죠.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내가 알고 싶은 건 기자님이 과장되거나 출소되는 일 없이 증언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기자님을 위해서 그저 기사거리만 제공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안한 일에 질려버려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해를 끼쳐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도시에 죽은 쥐들이 때로 발견되는데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 참 재밌겠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백승우, 몇 주일 전부터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 후 한 호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쥐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다니 신기한 일이네요. 그러게요. 이러다 성가신 일이 되어버리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겠죠. 그저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내가 보기엔 흥미로워요. 백승우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모든 평범한 기쁨들을 가까이 두면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승우의 수첩은 이 힘든 시기에 대한 일종의 연대기를 만들어내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도 없는 가십거리로 가득한 유별난 연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백승우가 가끔 사람과 사물에 대해 초연하려고 애쓴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하는 걸 기록하는 역사가가 되려고 작정한 느낌이랄까요. 아주 흥미로워. 아이고 수희가 처리할 일 아닌가요?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건 대충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공장과 창고에서 수백 마리씩 되는 쥐의 시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쓰레기통 속에서 무더기로, 또 하수구 속에서 겹겹이 탑을 쌓은 채 마치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부터 쥐들이 떼를 지어 거리에 나와 죽기 시작했습니다. 쥐가 어제 하루 만에 6,000마리씩이나 숨어냈는데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코앞에서 죽더라니까. 야 그러다 말겠지 뭐. 어디 시간이라도 가야 되나?
체온 39.5도, 목에 멍울이 있고 사지가 부어올랐네요. 옆구리에 검은스름한 반점도 2개 보이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죠? 왜 이러는 거냐고. 아직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굶으시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다음날 저오가 되자 열은 40도로 높아졌습니다. 환자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냈고 다시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에 멍울을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이현숙은 머리를 가능한 한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환자를 격리해서 수치료를 해야 돼. 내가 병원에 전화를 걸 테니 구급차로 옮기도록 합시다.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사망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수위와 같은 사례가 약 20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전부가 사망했습니다. 나는 천안 아산시 의사회 의장에게 새로운 환자의 격리를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청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더군다나 전염의 위험이 있다는 확증도 없지 않습니까? 확증은 없지만 나타나는 증세가 불안합니다. 그래도 저에겐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지사에게 물어보는 것 그뿐입니다. 사람들이 말만 하는 동안 날씨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현숙이 죽은 다음 날에 짙은 안개가 하늘을 뒤엎었습니다. 억수 같은 소나기가 도시에 퍼부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이어서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열병을 앓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나 쥐들의 사건을 떠들어대던 뉴스는 이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쥐들은 눈에 띄는 거리에 나와 죽었지만 사람들은 방 안에서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오직 거리에서 일어난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사망자 수가 몇 배로 불어났고 이 이상한 재난에 신경 쓰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서도진 선생. 선생님은 이게 뭔지 알고 있겠죠?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래전 일이 생각나네요. 그때도 거기에 이름을 붙일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여론이란 무서운 것이니까. 그리고 어떤 동료 의사 말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진 선생,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병인지 잘 알고 있어요. 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분명 패스트인 것 같네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대답할지 알고 있겠죠? 그건 벌써 예전부터 없어졌는걸요. 없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병이 돌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전보다 심하지 않기를 바랍시다. 처음으로 패스트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앙이란 모두에게 같은 것이지만 막상 내 앞에 떨어지면 믿기 어려워집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만큼이나 많은 패스트가 존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패스트와 전쟁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가진 않을 거야.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 전쟁은 분명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오래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재앙은 인간의 힘이 닿는 영역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비현실적인 것, 곧 지나갈 악몽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재앙이 항상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계속 일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각자의 생각을 가집니다. 그들의 미래, 자유로운 이동, 생각 공유를 지워버리는 패스트를 그들이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고 있었지만 재앙이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지금 빅데이터 팀에서 일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약속드린 사망자 집계 결과지입니다. 선생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보이네요. 덕분이죠. 제가 치료비가 없어서 아파도 견디고 있었을 때 선생님께서 무료로 고쳐주셨잖아요. 저의 어두운 하늘에 빛을 주신 거죠. 저도 덕분에요. 숫자가 불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1시간에 사망이 11명꼴이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이 질병을 제 이름대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엇이든 제 이름을 불러야죠. 같이 갑시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말씀드려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저는 가봐야겠어요. 제 저녁 시간은 신성 불가침이거든요. 결코 다음 날로 미루지 말자. 이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시청에서 하는 일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일을 하느라고요. 잘 돼가요? 당연하죠. 벌써 일한 지 꽤 되었으니까요.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로 진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일인데요? 마치 우리가 자연 속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마치 작은 씨앗이 햇빛과 물을 받아서 자라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작고 약한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하고 크게 자라는 것처럼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선영 씨를 보니 나는 패스트가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은 가만히 놓아두고 특히 건강한 사람을 쓰러뜨린다는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패스트에 휩쓸려 있는 조선영을 상상해보았고 지금의 패스트가 아닌 역사상의 어떤 대대적인 패스트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자그마한 신앙의 한 구석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떠들어대면서 모든 게 과장되었어요. 빨리 서두릅시다. 대신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저 놀라서 술 안 떠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할에 혈청이 없다는 건 다들 아시나요? 서울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일단 제가 협조 공문을 보내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패스트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패스트라뇨? 너무 앞서 나가지 맙시다. 우리가 아는 건 머물과 구토증을 동반한 열병. 이게 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든 생활에서든 가정이라는 건 언제나 위험한 겁니다. 저는 그것이 패스트라는 사실을 알지만 패스트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왜 주저앉지 나도 압니다. 패스트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골치 아픈 대처를 해야 할 테니까요. 뭐가 됐든 간에 그건 마땅한 논리가 못 됩니다. 중요한 건 마땅한 논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논리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멍울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 실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결과 연구소에서 패스트균 덩어리 같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형상들이 우리가 아는 형태랑 일치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더 기다려봐야죠. 적어도 며칠 동안 시행한 분석 실험의 통계 결과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전염된 가정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이 퍼지는 추세로 봐서 이 병이 멈추지 않는다면 2달도 되기 전에 도시의 절반이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걸 패스트라고 부르던 열병이라고 부르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도시의 절반이 죽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아직 내 환자들과 가족들이 무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 전염성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 조치를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법이 정한 예방 조치를 취하려면 패스트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면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법률에 규정된 조치가 중대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도시 인구의 절반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행정의 문제인데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현행제도 도지사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선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패스트라는 유행병으로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시민의 절반을 죽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선생은 패스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제 눈으로 본 걸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머물과 반점 그리고 헛소리를 하다가 48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열이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전염병이 엄중한 예방 조치 없이도 종식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선생은 이것을 패스트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잘못하셨습니다. 이건 어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의 생각은 결국 이것이 패스트가 아니라 해도 패스트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예방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겠네요. 제 생각이 꼭 필요하신 거라면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의 절반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무시한 채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전염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악성 열병이 우리 시에서 몇 건 발생했습니다. 그 증상들이 실제로 우려할 만하다고 밝혀진 것은 아니며 시민들께서 냉정을 잃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신중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예방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하수구에 독가스를 주입해서 과학적으로 쥐들을 박멸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음료수를 드실 때 특히 주의해 주시고 극도의 청결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에 벼룩이 있는 분들은 근처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 가족들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환자를 병원의 특수시설에 격리하는 데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환자의 방과 운송 차량은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하고 환자 주변인들도 꼭 위생수칙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쥐가 다 죽어야 끝나겠다. 버스 주입하면 쥐 볼 일은 없겠네.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만주가 조치가 이게 다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뭔가 알아서 하겠지. 기본 조치들로는 불충분합니다. 숫자 보고 받았는데 과연 우려할 만한 상황이더군요. 우려할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명백해졌죠. 병동에는 병상이 몇 개나 되나요? 580개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도심의 환자가 그보다 많을 리가요. 겁을 먹은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매장 안의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되나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완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요. 전염을 막도록 진짜 방벽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냥 손을 놓고 있던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한단 말입니다. 나한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정부에 요청해보죠. 요청이라니 생각이라는 게 없어. 공포된 조치들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환자가 나온 집들은 폐쇄되어 소독되었고 가족들은 안전한 격리 조치에 따라 했으며 매장은 시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편으로 혈청이 도착했지만 전염병이 더욱 확산된다면 부족할 양이었습니다. 사망자의 수가 다시 급증하던 날 시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패스트 사태를 선포할 것, 도시를 폐쇄할 것. 그때부터 패스트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시민들은 평소처럼 자기
같은 도관에 든 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의 폐쇄로 인해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저 잠깐의 헤어짐이라고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며 도시의 역에서 뽕을 나누던 그들은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경로가 통제되는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잘못된 정보가 사회적 분란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네트워크가 차단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상황에 타협, 혜택 또는 예외라는 말이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하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무도 이 도시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미 떠나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돌아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번 돌아오면 다시는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페스트의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닫고 이별을 감수해보기로 했습니다. 전체에게 있어 그들의 생활을 이루고 있던 감정, 더구나 익숙한 감정들이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용기, 의지, 그리고 인내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무너져서 더 이상 그들이 그 수렁에서 다시 올라오는 일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산다기보다는 떠다니고 있던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욕망, 시간을 더 빨리 흐르게 하고 싶은 그 무언가, 마치 불타는 화살처럼 찌르는 기억들, 그리고 어이없는 요구와 끝없는 불안,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느끼는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아내가 다른 시에서 요양 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다행입니다.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죠. 그저 아내의 쾌유를 빌어야죠.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조선영은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도시가 폐쇄되기 전에 제 남편이 떠났어요. 저를 무척 사랑했지만 이제는 피곤하대요. 그렇지만 떠나는 것이 기쁘지는 않대요. 아마도 제 남편은 자기가 사랑받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일만 했거든요. 사랑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요. 바쁜 여자, 가난한 여자, 미래 없는 여자. 어떻게 사랑을 하나요? 바라는 것이 있나요? 변명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난 자신이 없어요. 모든 일이 그렇죠. 실례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뭐랄까, 나는 선생님을 믿어요.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3주차에) 408명, (5주차에) 527명, (6주차에) 751명.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찾아갔었죠. 대학생들의 건강 실태에 대해 들어보려고 말입니다. 전 민우진입니다. 아, 이제는 특종 기사거리를 덤으로 얻은 셈이겠네요. 사실 기사거리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 동안이나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이 도시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사실 아내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이 도시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저도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랄 겁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동안 잘 살펴보면 뭐라도 얻어갈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기사를 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한 여자와 살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그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쪽이 훨씬 더 이치에 맞을 것 같아 보이네요. 제 아내하고 전 서로 정말 잘 통했거든요. 선생님께 관심도 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전 제가 그 개 같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한 장을 써주실 수 있나 해서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말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나는 그 증명서를 써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님이 병에 걸려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기자님이 길을 걷는 순간까지 전염이 안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증명서를 써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기자님과 사정이 비슷한 사람들이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나 있고 그럼에도 정부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요. 패스트에 안 걸린 사람들도요? 그건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떤 이유라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나도 압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하지만 전 이 도시 사람이 아니라고. 안타깝지만 기자님도 이제부터 이 도시 사람이 될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요. 이건 인도적인 문제라고요. 서로 마음이 잘 맞는 두 사람에게 이런 이별이 어떤 건지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도 잘 압니다. 기자님이 아내와 다시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법이 있고 패스트가 있는데 내 역할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도 없을 겁니다. 선생님은 이성적이시고 선생님은 추상적입니다. 글쎄요. 내 얘기가 이성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백한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 두 가지가 꼭 같은 것은 아니죠. 나보고 알아서 어떻게든 해보라는 거죠. 난 이 도시에서 반드시 나갈 겁니다. 그 심정도 이해하지만 제가 상관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니요, 상관 있죠. 사람들 말로는 지금의 규칙들을 만드는데 선생님이 큰 역할을 했다길래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손 좀 써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 말을 외면하셨어요. 남들이 일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생이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시겠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고 그런 걸 고려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공적인 일이라 이 말씀이시죠. 하지만 선생님, 공공복지도 개개인의 행복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글쎄, 물론 그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도 있어요.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화를 내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기자님이 이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난 정말 진심으로 기쁠 겁니다. 단지 나로서는 직무상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화를 낸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선생님은 추상적입니다. 이 말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행 속에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이 우리에게 도전을 내밀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추상과 대결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행복과 패스트 사이에서 벌어진 우울한 투쟁을, 긴 시간 동안 우리 도시의 삶 전체를 지배했던 그 투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와가 등불이 되리라. 날씨 좋다. 오랜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데 하지 말라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 불행을 겪어 마땅합니다. 불행이 여러분들에게 끼어들게 된 것은 반성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조금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당연히 몸이 떨릴 겁니다. 이 불행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오랫동안 앞과 타협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오랫동안 성스러운 자비로움에 기대어 손을 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회개하는 걸로 충분했고 모든 게 용서되었죠.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연민의 얼굴을 보여주셨던 신께서도 기다리는데 지치셨고 영원한 희망 속에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면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페스트의 오랜 어둠 속에 빠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루시퍼처럼 아름답고 악의 권한처럼 눈부신 페스트의 천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붕 위에 서서 오른손에는 붉은 장을 높이 지켜들고 왼손으로는 여러분들 중 누군가의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스트는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스트는 참을성 있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이 세상의 질서 그 자체처럼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러분에게 뻗칠 그 손은 세상의 어떤 힘도 인간의 헛된 과학도 그것을 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나머지 시간을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지근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간헐적인 관계만으로 그분의 넘치는 애정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더 오래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사실 그것만이 유일한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걸 기다리다 지치신 그분은 인간이 역사를 가진 이후로 모든 죄악의 도시들을 찾아왔던 이 재앙이 여러분에게 닥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진리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난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고 싶고 내가 했던 모든 얘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정과 충고의 손길은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여기 모든 것의 선과 악을, 분노와 연민을, 패스트와 구원을 만드신 성스러운 자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끄는 바로 그 재앙이 여러분을 더 드높이고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부여된 성스러운 구원과 기독교인으로서의 희망을 나는 오늘만큼 느껴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 시기에 겪고 있는 공포와 죽어가는 비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시민들이 사랑이라는 기독교인의 유일한 말씀을 하늘에 전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희망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죽음의 속도가 빨라진 이 도시는 이제 환자보다도 의사가 더 많아질 정도입니다. 가게 대부분이 패스트루인에 폐업했지만 문을 여는 식당 앞에는 우리 식당에서는 끓는 물에 식기를 수독합니다 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상점들이 열리면 거리는 남은 활기를 끌어옵니다. 이와 동시에 더위가 하늘을 잿빛으로 만듭니다. 이때가 바로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큰 길에 나가보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은 본인들의 사치를 과시해 보임으로써 패스트를 쫓아보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매일 11시쯤만 되면 중심가에서는 청춘 남녀들의 행렬이 쏟아지는데 이 행렬에서 사람들은
커다란 불행의 도가니 속에서도 자라나는 삶에 대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낮에 겪던 고민이 잿빛의 하늘처럼 먼지가 되어 서툰 자유의 열기가 모두를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름이나 한 달 후면 이제 선생님이 이곳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 사건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테니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보건 위생 조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에겐 인원도 시간도 부족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시청에서 일종의 시민봉사대를 조직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일반 구조 작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고요. 잘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이미 불만이 가득해서 도지사가 주저하고 있죠. 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지 않아요? 해봤습니다. 보잘것없는 결과였어요. 그냥 공식적인 방식대로만 모집해서 그렇겠죠. 늘 하던 대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이런 재앙의 규모에 맞설 만한 능력이 없는데 말이죠. 정부한테 맡겨놨다가는 우리까지 같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정부는 제수대로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모양입니다. 차라리 일반인이 했으면 더 좋겠는데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백승호 씨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난 자발적인 보건 조직을 구성해봤습니다. 저한테 그 일을 맡겨주시고 정부는 빼버리십시다.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차고 넘치잖아요. 나한테는 여기저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줄 겁니다. 저도 물론 포함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죠. 특히나 이런 일을 할 때는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내가 책임지죠. 사실 정부는 지금 찬밥도원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알려드려야 해서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신 건가요? 윤혜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의사라서 집단 처벌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윤혜 목사처럼 패스트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건 믿으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패스트가 가져온 참혹한 고통을 보면 미쳐서 눈이 멀고 비겁하지 않고서야 패스트를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한 질문에 아직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 일의 위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선생님은 신을 믿으시나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난 어떠한 경우에도 올바르게 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 게 뭐 특별하다는 생각을 접은 지는 진작이에요. 그게 선생님과 윤혜 목사의 차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윤혜윤 목사는 학자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죽는 걸 많이 보지 못해서 그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신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작은 시골 목사라면 아마도 나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런 목사는 깨달음을 주기 전에 우선 치료부터 할 겁니다. 이쯤 해두죠.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려는 것 같으니까요. 대답 대신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수수께끼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헌신적이십니까? 선생님의 대답이 제가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도 같아서요. 만약 내가 어떤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다면 나는 사람들을 고치는 걸 그만두고 그런 수고는 신에게 맡겨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그 누구도 심지어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윤혜훈 목사도 그런 식으로 신을 믿는 이는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맡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적어도 이 점에서 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말이죠. 아 그러니까 선생님 직업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뭐 대충은 그렇습니다.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꼭 필요한 자부심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날 기다리는 게 뭔지, 이 모든 게 끝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나도 몰라요. 지금으로서 환자들이 있으니 일단 그 사람들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엔 그들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일은 그들을 고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는 한 그들을 보호하는 거, 그뿐입니다. 무엇을 고쳐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백승호 씨. 정말 몰라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건 단지 직업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죠. 직업을 얻고 나니
죽는 걸 봐야만 했습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에 싫어 하고 외치는 걸 들은 일이 있나요? 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그런 일에 익숙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때는 너무 어렵고 나의 혐오감은 세상의 질서인 죽음 그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나는 한층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죽음을 보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결국 세상의 끝이 죽음이라면 아마 신의 입장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이 그렇게 침묵하고만 있는 하늘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죽음과 싸워주기를 더 바랄지도 모릅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언제나 일시적일 뿐이죠. 항상 그렇죠. 나도 압니다. 그렇다고 싸움을 그만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요. 이유는 못 되겠죠. 그렇다면 이 패스트가 선생님에게 어떤 존재일지 상상이 갑니다. 네. 끝없는 패배죠. 그 모든 걸 누가 가르쳐줄까요, 선생님? 가난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난 모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하나요? 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 일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일을 도맡으려고 하는 건가요? 나도 모르겠네요. 아마 내 도덕적 신념 때문이겠죠. 어떤? 이해하자는 겁니다. 나는 다음 날부터 일에 착수해서 보건 자원들을 모았고 계속 여러 보건 조직이 편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건지원대기나 시민들로 결성된 보건조직이죠.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큰 소리를 내버린 건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일에 함께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당연하고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있다면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페스트가 생겼으니 막아야 한다는 건 뻔한 이치죠. 만사가 이렇게 단순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시민들이 패스트를 마주하고 질병이 눈앞에 있으니 이제 그것과 싸우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시켰습니다. 이제 패스트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있는 그들의 모습, 즉 모든 사람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난 패스트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이 도시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난 패스트 사태 이후로 배급 물자의 안보류에 손을 대고 있는 조민정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조민정은 요즘이 지내기에 훨씬 더 좋은 듯 보였습니다. 조민정이 소개해준 조직이 나를 이 도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서울에 있는 아내 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의 계획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일은 잘 되어가나요? 되어가는 중입니다. 전염병이 너무 빨리 퍼지죠. 사실 통계 곡선은 오히려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패스트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한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물자가 모자라고 인력도 부족하네요. 외부에서 의사들과 보건대원들이 왔는데도요. 네, 의사 10명과 100여 명의 인원이 왔습니다.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 인원으로는 현재의 병사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병이 더 퍼지면 더 부족할 거예요. 기사님도 서둘러서 일을 성공시켜야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전 그 때문에 떠나려는 건 아닙니다. 난 내 스스로가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생각이 몇 가지 있죠. 배우자를 다시 만나실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고 그런 동안 아내가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라도 쓰고 싶단 말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해합니다. 지금 난 윤혜원 목사에게 우리와 같이 일을 하자고 부탁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잠시 고민하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윤혜원 목사가 자신의 설교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해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죠.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전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왔네요. 다른 애들도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20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무슨 사고가 생긴 게 분명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럼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일 모레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그때는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구면이죠? 서도진 선생님을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안 만나실래요? 제가 방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기자님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일은 잘 되어 가시나요? 어쩌면 일주일 내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유감이네요. 네? 백승우 씨의 말은 기자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텐데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떠나고 싶어하는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해요. 제가 무슨 일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우리 보건대 일 말입니다. 그런 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도움이 되죠. 그럼요. 아무 소용도 없을 거예요. 패스트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두고 보면 알겠죠.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말이죠. 혹시 우리랑 함께 할 생각은 당연히 없겠죠? 당연하죠. 그건 내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말이죠. 난 패스트 안에 있는 게 너무 편하네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막는데 끼어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아, 내가 깜빡했네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당신은 체포됐을 테니까요. 씨발 누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고발할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의 사건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난 경찰을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다 지난 얘기예요. 그걸 다시 끄집어낸 거야. 나는 다 잊었겠거니 했는데 어떤 새끼가 날 찔렀죠. 그래서 호출하더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다시 대기하라는 거예요. 결국 체포되고 말 거라는 걸 알았죠. 중재인가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죠. 하여간 살인은 아닙니다. 결금형침인가요? 아니면 징역인가요? 이겠죠. 재수가 좋으면. 실수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내 일상이 무너졌다고요. 아무래도 우리 보건대는 안 들어오시겠네요. 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패스트를 원한 것도 아니고 뭐 그것 때문에 내 일은 아주 잘 풀리고 있긴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는 당신들은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실 거야.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일부러 병균을 퍼뜨리려고 애쓰지만 말아주세요.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 건 나였습니다. 내 시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이 도시의 경비는 더욱 강화되었고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답답한 나는 서도진과 백승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도 보건대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일 같았으면 저도 함께 했을 거예요. 이라크 전쟁의 종군 기자로 활동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후로 나는 생각한 것이 좀 있어요. 무슨 생각이요? 용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죠. 나는 이제 인간이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만약 그 인간이 위대한 행동을 넘어선 감정을 품을 수 없다면 나는 그 인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마치 온갖 능력을 다 갖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럴 리가요. 인간은 오랫동안 고통을 참거나 오랫동안 행복해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가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백승우 씨,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하나의 관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눈에 훤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난 그런 사람들이 지긋지긋합니다. 난 영웅주의를 믿지 않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는 일이에요. 인간은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민우진 씨. 관념이죠. 지금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게 될 줄 모르게 된 거라고요. 그만둡시다, 선생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자고요. 영웅놀이는 집어치우고 해방을 기다립시다. 난 그 이상은 더 나가지 않을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민우진 씨. 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마음을 돌려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일이 내 생각에도 정당하고 좋은 일인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야겠어요.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단지 성실성의 문제죠. 우스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성실하다는 게 뭔가요? 내 경우로 말하자면 그건 내가 맡은 일을 해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난 내가 맡은 일이 뭔지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내가 사랑을 선택한 게 잘못일 수도 있겠죠. 아니요, 조금도 잘못한 건 없습니다. 아, 두고는 모든 일에서 잃을 게 전혀 없어 보이시네요. 좋은 편을 선다는 건 쉬운 일이니까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겐 할 일이 있어서. 서도진 선생님의 부인도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 도시를 떠날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민우진 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패스트의 포로들은 최선을 다해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난 여전히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8월 중순쯤에는 패스트가 모든 걸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때는 개인의 운명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속한 역사적인 사건인 패스트,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들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패스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인간들이 그 끝도 없는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던 것입니다. 패스트에 관한 뉴스에 대해 얕지 않은 관심을 보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그 피로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하기라도 한 것이 차라리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게 더 힘이 있다면 사방에 퍼져있는 이 죽음의 냄새는 아마도 나를 감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을 때 사람이 감상적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공정하게, 끔찍하고 허망할 정도로 공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재앙과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잠식해오는 탈진 상태가 위험한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보다 속절없이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운에 맡겨야 하는데 운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일은 패스트에 필요한 숫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보건대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약했습니다. 낮에는 시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보건대 일을 하고 밤에는 나만의 글을 씁니다. 나는 패스트가 멈추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완전한 휴가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나의 글을 완전히 끝장낼 생각입니다. 아니, 그 생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난 지금 상황에 불만이 없습니다. 물론 더 나아질 건 없지만 최소한 다른 모든 사람도 똑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재수가 되느니 다 함께 갇혀있는 게 더 낫습니다. 이제 경찰도 없고 범죄도 없고 죄인도 없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함께 묶어두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패스트를 안겨주는 겁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곧 떠날 수 있게 되었군요. 오늘 밤 사정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잘 됐네요. 몸 조심하시고. 진심이세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너무 피곤하거든요. 윤혜은 목사가 민우진 씨 자리를 대신 맡을 겁니다. 김희정 선생님이 새 혈청을 개발했대요. 곧 시험해 볼 생각입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네, 잘 된 일입니다. 선생님, 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겠어요. 그럼 부인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를 떠난다면 스스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불편해질 것 같고요. 행복을 선택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혼자만 행복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들하고 불행을 나눌 생각이라면 행복한 시간은 절대 얻지 못할 겁니다. 어느 한쪽을 택해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 늘 이 도시와는 남이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두고 나니까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저도 이곳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 사건은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일입니다. 아니, 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 병원에서 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선택한 거고 행복도 끊어낸 거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민우진 씨. 나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하신다면 함께 나눠도 좋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걸 외면할 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나도 그저 이유를 모른 채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걸 기억하면서 거기서 뭐라도 끌어내봅시다. 뭘 끌어내죠? 병을 고치는 일과 알아내는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고치는 것부터 합시다. 그게 제일 급하니까요. 그쪽에 연락은 했나요? 여기 오기 전에 한마디 적어 보냈습니다. 아침에 시작은 해열 현상도 없었던 거죠? 네. 그래도 보통의 경우보단 더 오래 버티고 있어요. 어차피 죽을 텐데 남보다 고통을 더 받을 뿐이에요. 수사님!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그래야 할 겁니다. 어쨌든 오래 견디긴 했어요. 나는 가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 아이는 적어도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그걸 잘 알잖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죠? 나에게도 이 광경은 참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피곤해서 멍청한 짓을 했네요. 나는 가끔 이 도시에서 반항심밖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힘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일이니 반항심이 생길만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사랑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까지도 고통받도록 창조된 세상이라면 난 죽을 때까지 절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의사 선생, 난 방금 은총이라 부르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하고 그런 토론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신성 모독이나 기도를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무엇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뿐입니다. 그럼요. 선생도 역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내게 너무 거창한 말이니까 난 거기까지 가려는 게 아니에요. 난 그저 인간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사과드릴게요. 다시는 이렇게 화내는 일 없을 겁니다. 난 결국 선생을 납득시키지 못했네요.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증오하는 건 죽음과 불행입니다. 목사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함께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신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 달 전부터 패스트는 우리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너무 놀라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시련조차도 기독교인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로 생긴 상황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보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또 대체로 그 둘 사이의 구별이 쉽게 됩니다. 하지만 악 자체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명백히 필요한 악이 있고 명백히 불필요한 악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지옥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죄 없는 어린아이가 고통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기다리는 영생의 환희가 능히 그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목사로서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기쁨이 순간적인 인간의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충실하게 본받아서 어린아이의 죽음을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굴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고통을 감수하고 그 속에 몰입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신의 성스러운 의지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거기에 자신을 내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고통은 우리에게 쓰디쓴 빵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빵 없이는 우리들의 영혼은 정신적인 굶주림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을 혐오하든가 아니면 사랑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의 사랑은 몹시 힘든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이 어린아이의 죽음과 고통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잔인하지만 신이 보기에는 결정적인 믿음이며 우리는 거기에 가까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며칠 후 윤혜은 목사가 알 수 없는 고열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자신의 원칙과 어긋난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냥 규정대로 병원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보다 못해 목사를 찾아가 진찰했습니다. 페이스 증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심할 여지가 있으니 격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성직자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모든 걸 신에게 맡겼으니까요. 윤혜은 목사는 병원에서도 입을 열지 않은 채 그저 자기 몸을 내맡기고 담담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만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열이 높아졌습니다. 기침은 점점 더 새소리를 냈고 그로 인해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침대 밖으로 몸을 반쯤 떨어뜨리고 죽어있는 목사의 눈에서는 아무 표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서류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인 불명. (11월이) 되자 끊임없이 상승하던 패스트의 진행 그래프가 평평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전염병이 안정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였고 앞으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새로운 혈청이 예상치 못하게 몇 차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미 기진맥진하도록 노력을 쏟고 있던 의사들과 조수들이었지만 그 초인적인 일들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식량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반 시장의 생필품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저소득층들은 괴로웠지만 고소득층들은 부족한 게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패스트가 각자의 이기심을 부추겨서 사람들은 불평등의 감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자신들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 외쳤습니다. 밥 아니면 공기를. 이건 사람들의 구호였고 시위는 빈번해졌습니다. 물론 언론사들은 그들에게 내려진 낙관성이란 지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떠들어대길 지금 상황에서 뚜렷한 점은 시민들이 보여준 냉철과 침착의 감동적인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비밀이 될 수 없는 이 폐쇄된 도시에서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범에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월이 끝나가자 아침에는 추워졌습니다. 몇 차례 폭우가 도로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늘도 청소해서 반짝이는 거리 위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지루하고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나서 서도진과 함께 하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 이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좋네요. 여기는 패스트가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서도진 씨,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으셨죠?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친구죠. 하지만 우리한테 시간이 없었죠. 그럼 지금을 우정의 시간으로 할까요?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백승우는 이 일의 위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냐는 나의 옛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와 전염병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패스트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곳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알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항상 빠져나가려고 했죠. 말하자면 전혀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았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반성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17살 때 아버지는 나더러 자신의 농구를 들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차장검사셨거든요. 그 사건은 형사 재판 중에서도 무거운 사건이었는데 아버지는 아마도 그날 자신의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았고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건 피고인의 이미지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생각했지만 그게 어떤 건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인정했고 곧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어서 난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피고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한 걸 깨달았죠. 그때 무엇인가 내 배를 꽉 졸라매고 있는 기분이어서 난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농구가 시작되어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버지가 사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죽음을 요구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목을 자르라고 요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피고인의 목은 마땅히 떨어져야 합니다. 이게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 사람의 목을 찾아한 거니까요. 사람들이 소위 최후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비열한 살인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나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좋은 이유에서건 나쁜 이유에서건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또 죽게 하는 걸 정당화하는 모든 걸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가 나한테 새롭게 가르쳐준 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당신들 편에 서서 그 병과 싸워야 한다는 것뿐이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사람은 각자 자기 안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무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방심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다 숨을 쉬어서 병균을 옮기지 않으려면 늘 스스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병균을 거의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어떻게든 방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만큼 의지하고 건강이 필요해요. 패스트 환자가 된다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더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피곤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패스트 환자니까요. 어쨌든 이 땅에 재앙의 희생자들이 있는데 재앙의 편에 설 수는 없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희생자들 편에 서서 그 피해를 되도록 줄이기로 결심한 거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적어도 찾아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평화에 이르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생각해 본 건 있나요? 네, 그건 공감입니다. 결국 내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은 안 믿으면서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신 없이 성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단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죠. 나는 성자들보다는 패배자들에게 더 유대감을 느낍니다. 나는 영웅이나 성자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관심사는 그저 인간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린 같은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심이 덜할 뿐이죠. 서두진 씨, 패스트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물론 희생자들을 위해 싸워야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싸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날씨가 추워지면 병의 진행이 멈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페스트는 12월의 첫 추위에도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너무 기다리다 보면 더 기다리지 않게 되는 법이고 우리 도시 전체는 미래가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남은 건 이제 너무나 늙고 너무나 음울한 희망, 그들을 그냥 죽지도 못하게 하는 희망, 그저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희망, 그뿐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조금씩 희망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페스트 증상을 보이던 환자들이 회복된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됐어. 그놈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 뭐가? 쥐들. 4월 이후로는 단 한 마리도 못 봤는데. 그럼 다시 시작인 건가? 뭐 지금이랑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아니 살아서 날뛴다니까. 갑작스러운 페스트의 후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시민들은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몇 달이 해방에 대한 그들의 욕망을 증가시켜준 만큼 그들에게 조심성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페스트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기대를 점점 덜 품도록 길들여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한 듯 보였지만 페스트가 사라지고 난 후에 세워야 할 생활 계획에 대해 꽤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티를 내고 있진 않았지만 누구나 건강한 시절을 기다리고 있다는 은근한 징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은근한 흥분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 주의 그래프가 급격히 낮아지자 정부는 의사협회와 논의한 후에 질병을 막은 것으로 관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맑은 하늘 아래 불이 환하게 켜진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모두 웃으며 떠들썩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페스트가 물러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발표가 재앙을 멈추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제외하면 질병은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래. 예기치 않은 사고. 그런 사고는 언제나 있는 법이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정부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곧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걸 대비해두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니 나는 페스트로 인해 이 도시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건지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알고 싶은 거라고요. 페스트가 도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페스트라는 흔적이 남을 겁니다. 그런 거 관심 없고 난 그냥 도시의 다른 모든 기관들이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건 나도 잘 모르지만 그동안 무너진 기관과 조직이 다시 움직이려면 쉽지 않겠죠. 아마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이전의 기관들을 다 재편성해야 할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요. 아마 당신도 사정이 좀 나아질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고민정 씨, 조사할 일이 있으니 같이 가시죠. 왜요? 왜 이래요? 봐봐. 씨발 왜 이러냐고! 시의 문들이 다시 열리기 며칠 전 나의 하루하루는 페스트가 길을 쓰던 때만큼 피곤했지만 결정적인 해방에 대한 기대가 나의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나에겐 이제 희망이 있었고 그래서 기뻤습니다. 적어도 백승우의 상태를 알기 전에 말입니다. 너무나 지친 그가 마지막 혈청주사 맞는 걸 잊었거나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소홀히 했던 걸까요? 오늘 저녁에 결과를 봅시다. 격리는 안 하나요? 페스트인지 아주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격리 지시를 내리지 않는 건 처음 보는데요. 내가 간호하죠. 여기가 더 나을 겁니다. 고마워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진 싸움이라면 죽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좋아요. 하지만 성자가 되려면 살아야죠. 이기세요. 근데 내가 이미 진 것 같아요.
백수훈과 보내는 모든 시간은 싸움이었고 나는 페스트와의 힘겨운 투쟁이 계속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페스트는 우리의 방어를 다시 한번 아무 소용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나타났다가 이미 자리 잡았다고 보이는 곳에서는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페스트는 다시 한번 어떻게든 인간들을 당황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 쉬는 건 좀 어때요? 그게 무슨 의미라도 있나요? 아니요. 아무 의미도 없죠. 아침을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알잖아요. 고마워요. 언제나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열이 다시 또 시작되겠죠? 네. 하지만 낮에 결판이 날 겁니다. 오래 걸리네요. 낮이 되자 열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눈을 뜨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백승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친근하던 인간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페스트의 검은 물결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함 속에서 나오는 눈물 때문에 나는 백수훈과 갑자기 벽 쪽으로 돌아누워 공허한 신음을 하며 숨을 거두는 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결정적인 패배라는 걸, 그리고 나에게 다시는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얻은 건 백승우와 함께 페스트를 겪었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가졌고 우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백승우에 관한 추억을 얻게 된다는 것뿐이었죠. 페스트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게 깨달음과 추억이라니. 백수훈과 게임에서 이긴다고 했던 게 어쩌면 이런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희망을 잃어버린 채 기억하게 된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백승우는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던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환상이 없는 삶이 얼마나 메마른 것인지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 없이는 평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자를 추구하고 인간에 대한 봉사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했던 걸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기록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것은 다만 내가 완수해야만 했던, 그리고 성자가 될 수도, 재앙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 병을 고치고자 했던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는 공포와 맞서 여전히 맞서 쌓아나갈 것에 대한 증언일 뿐입니다. 도시에서 올라오는 환희에 찬 소리들을 들으며
나는 이 기쁨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환호하고 있는 저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페스트는 절대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 수십 년 동안 우리 일상에 잠든 채 남아서 끈질기게 기다리다가 어쩌면 언젠간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지들을 깨워서 어느 행복한 도시 안에 그들의 시체를 퍼뜨리는 날이 올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